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자,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원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기로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원회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합의를 한 건데요. 지난 토요일 의총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만 수용하고 이제 주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 그리고 비대위 전환 자체는 이제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비대위원들은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정치 현장 오랫동안 취재하고 지켜봤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지도 체제를 놓고 그 가는 길이 옳은 건지 또 쭉 가다가 무슨 함정이 있는지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체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의원총회 그리고 오늘 비대위에서 결정한 대로 현 비대위 체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고는 다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맡고 비대위원들은 계속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계속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체제 그 시각이 하나 있고요. 네. 정반대 입장은 법원의 결정이 국내임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는 해체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최고위원회를 부활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으니까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들 다시 뽑으면 된다. 그런 네. 극에 있는 주장이 또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 또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그러면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은 다시 동시에 최고위원회를 복귀하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직무대행으로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겠죠. 어떤 지도부를 택할지는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이지만은 이미 한 차례 법원 판단에 맡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에 맡겨지겠는데 네.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최고위원회로 복원하느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뭐 새 비대위가 구성되든 지금 현 비대위가 운영되든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초가 되더라도 이미 최고위원회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네. 하지만 최고위원회로 복귀하게 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대표로서 유효한 거죠. 이제 전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의원총회 결의대로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내리면 또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비대위가 유효하느냐 그 논란은 있는데 뭐 비대위에서는 오늘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비대위를 새로 꾸리려면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해서 상임 전국위원회랑 또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겁니다. 서 의원은 법원 판결은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며, 그런데 다시 비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또 아무리 당헌 당규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 일단 뭐 두 번의 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서병수 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 동시에 맡고 있는데요. 일단 서병수 의장이 그 회의에 그 소집을 하지 않으면은 참 방법이 그러니까 묘하게 됩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은 상임 전국위 경우에는 소집하려면은 이제 원래회가 있는 한 두 차례 열릴 수가 있고, 또 최고위원회 의결이나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의장이 소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위원회 경우에는 상임 전국위원회나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의장이 소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국위원회 경우에는 미리 이제 의장이 소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서병수 의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또 당규를 보게 되면은요. 네. 상임 전국위원회 경우에는 의장에게만 소집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의정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집할 수 있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권한 대행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대행이 과연 예.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직무대행이. 라고 하는 판단은 또 별도로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서병수 오늘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이 문제도 제기를 했던데, 이거 그 문제는 또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서병수 의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은 개인의 입장으로는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최고위원회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건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서병수 의원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고위 당직자의 책무다. 그래서 본인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 이제 서 의장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서병수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네. 그 설득하지 못하면은 현행 체제로 지도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현 비대위 입장은 다음부터 개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현 상황을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당이 어떤 경우에 비상 상황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당원 96조를 좀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원 96조에 보면은 당 대표가 고리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이제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입니다. 네. 그 4명 혹은 3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최고위원이 4명,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비상 상황이 될 수 있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렇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이렇게 고위 당직을 맡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대로 그 회의 연다 안 한다고 하느냐. 의원들의 총의가 의원총회 통해서 모여졌는데 그거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병수 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아니 의원총회가 무슨 당 지도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냐? 이것은 당의 정책이라든가 국회 대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당 지도부 문제를 결정할 기능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한치도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만은 가장 큰 논란은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안철수 의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퇴를 촉구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에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 망했다 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태훈 충남지사 등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엄호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에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둘러싼 입장 굉장히 많은데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땅히 물러나겠죠. 지금 당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 중진이라든가 원로 할 것 없이 현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권성동 책임론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버틸 힘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본인의 입장은 그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 이후에 스스로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새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또 다른 논리 펴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정기국회 마무리해야 된다. 뭐 국정감사 앞두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해서 뭐 사태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 상황이라면은 추석 이후에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새로운 원내대표 뽑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은 7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뽑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 국민의힘 당규를 또 찾아보니까 선출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은 그 기간을 아주 압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같이 이른바 이제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한다. 어찌 보면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반면 이제 당내 비주류 측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윤핵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높을 때 만약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면은 자칫 비주류에서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의견이 지금 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을 했지만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네. 이제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종전의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된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물어서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아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 새 비대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결의를 했는데 이걸 두고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뭐 본안 판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신청서를 또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 측 입장까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리고 신청 제출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죠. 그리고 또 비대위원들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이제 가처분 신청 추가로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 주장으로는 법원이 이미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네.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네. 그런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비대위원 뭐 그리고 직무대행 그거 다 무효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당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 법원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 그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좀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미 그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가 가처분 신청 오늘 낸 거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비대위 효력을 놓고 국민의힘 측과 또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맞불 가처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전당대회 열었죠. 신임 당대표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이 됐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친명계 인사들이 뭐 대부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77.77% 최종 득표율 기록했고요. 예상대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은 순위별로 보면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인데요. 고민정 의원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결과 먼저 뉴스인 해주실까요?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친명계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려졌다라는 판단이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에게 시해진 굴레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거 패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여기에 대한 책임론과 또 하나는 사당화, 당을 이제 사당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가장 큰 짐이었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이런 굴레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만한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먼저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 영수회담 제의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야당과의 대화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국은 대선 시즌2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가 향후 정국의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수회담 그 제의하고 또 화답하고 하는 첫 일성과 반응과는 달리 윤석열 대 이재명의 정치 구도는 시소와 같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승리하면은 누구에게는 패배다. 윈윈이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누구의 행복은 상대방의 불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일변도로 전국이 그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윤명 3라운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자, 오늘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제 검경이 계속 김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서영교 최고위원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특검을 함께 촉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목소리 높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새 지도부의 첫 대여투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온 거 이게 적절한가 이런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아픈 곳 콕 찍으면서 강력 투쟁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이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물타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강경 투쟁과 이재명 방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일단 첫 회의의 결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론으로 추진할까요?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국민 여론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